쇼터디입니다. 2주 남았는데 저희 쇼터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별 행정사 2차 이제 출제 비율 정도 언급한 게 있거든요. 일단 오늘 민법 계약 편인데요. 총 7회 행정사 2차 시험 비율을 일단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 총로는 25%, 강로에서는 75% 나와요. 그래서 단원별 봤을 때 총론에서 7문항 나오고요. 지금까지 나옵니다. 계약법 강로에서 21문제가 나왔고요. 총로에서는 그 테마가 청약과 승낙 나왔었고, 동시행한 명권,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 위헌 부담, 해제 효과 등이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계약 해지 나오겠죠, 해지. 네, 해제 효과에서 나왔으니까 두 문제나 나왔으니까 이번에 굳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해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네, 해제. 물론 해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해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이번에는 계약 해제와 해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 해지 다루고요. 강론 보실까요? 21문제, 징여 1문제 나왔고요. 매매 6문제, 임대차 7문제, 소비대차 1문제 나왔죠? 만약 나온다면 단문으로 준소비대차 나올 수 있겠죠? 작년에 여행 계약도 나왔는데 위임도 나오고요. 지금 준소비대차랑 고용계약이 안 나왔어. 그죠? 준소비대차랑 고용계약, 고용계약의 뭐 해지나 종료 사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공략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정확한 논점 잡는 연습, 목차 키워드, 팔레 태도, 그죠? 모범 답안 반복하는 연습. 그래서 기본서 내용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반복적으로 숙지하고요. 목차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구리타를 그래서 막아야겠죠. 그래서요. 오늘은 14일에는 테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계약 해지랑 약관 규제법보다 계약 해지를 먼저, 계약 해지,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준소비대차 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용계약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관 규제법 정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다루면 좋겠다. 그렇죠? 먼저 계약 해지를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자, 이 네 가지 이번에 나올 수 있다. 네, 나와야만 해요. 이 네 가지 중에. 왜냐면 지금까지 안 나온 거 위주로 나온다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계약 해지요. 계약 해지. 자, 1번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개념이요. 계약 해지란 뭐죠? 계약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고 합니다. 성질이요. 개념, 그죠? 서설, 성질. 해지가 인정되는 계약은 계속적 계약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계약, 뭐 위임, 임치, 조합 등에 인정이 돼요. 그러나 종심 정기금 계약은 해지가 아니라 해제고요. 그리고요, 해지는 장래효만 같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자, 해지가 있더라도 뭡니까? 그 이전의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는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점에서 자, 해제의 경우 계약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원상회복 의무는 생기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오로지 장래효만 같습니다. 장래효만. 그리고 해지는 자, 장래효만 같기 때문에 있어야죠. 그래서 해지가 있더라도 이 말 써줘야 되고요. 그 이전의 계약에 의한 법률 관계는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할 필요 없죠.
이런 점에서 비교가 되죠. 해제랑. 해제는 원상의 보호목이 있잖아요. 계약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죠. 이 점과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요. 해지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의 행사죠. 그리고 계속적 채권 관계의 계약의 하나여 인정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비소급표이죠. 비소급표. 조금 우리가 그죠? 기억해야 되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판례. 자, 판례 기억해야 될 판례요. 자, 볼트체로 이제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판례 입장이죠. 임차 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분리행 자체로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나요? 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적극이죠.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요. 자, 임대차 계약은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완납할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한 달 이내 임차인이 임차 부분을 입점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해지한다. 그렇죠? 그런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후에 임차인이 위 기한 내에 입점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분리행 자체로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꼭 기억하세요. 그 분리행 자체로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계약 해제와 해지를 비교해야겠죠. 자, 그러면 계약 해지와 해지의 비교입니다. 공통점 뭐죠? 공통점 뭐예요? 형성권이고요. 철회 불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는 것도 이건 공통점이야. 그 다음 차이점은요? 차이점. 우선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자, 우선 해제의 경우 자, 일시적 계약 관계죠. 됩니다. 반면 해지 경우는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만 인정되죠. 그 다음에요. 효력이요. 효력에 있어서 해제는요. 소급표죠. 계약이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 발생하죠. 해제가 되면. 근데 장래요죠. 해지는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 발생하죠. 그 다음에요. 의무에 있어서 해제는요.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 부담하죠. 근데 해지는요. 원상회복 의무 부담하지 않죠. 자, 청산의 장래에 향한 청산의 의무만 집니다. 청산의 의무만. 자, 공통점과 차이점.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캡처를 하셔야겠죠? 공통점과 차이점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계속 가야겠죠? 해지권의 발생이요. 자, 처음에서 서설 맞고요. 계약 해제와 해지 꼭 판례, 이건 관련 판례요.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해지권 발생 볼게요. 자, 약정 해지권의 발생이죠. 약정 해지권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합의. 그죠? 즉, 당사자는요, 계속적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1방이나 쌍방이 해지권을 보류하는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임대차 경우에서는 63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해지권입니다. 법정 해지권. 법정 해지권. 지금 해제와 달리요. 해지에 대해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계약에 따라서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해지권의 발생 사유 대부분을 이유로 해지권의 발생 사유는 대부분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인정하죠. 또한 신의칙 위반 이유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법정 해지권 발생 사유 규정 적용 여부예요. 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설이 나뉩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해제권에 대해서 민법에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해제권과 달리 민법에서 법정 해지권 발생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지권의 발생 사유는요 대부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인정하고 또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 발생하나요? 네. 자, 이때 판례는요. 일시적 계약에서는 사정 변경 이유로 한 해제권 발생 부정하는데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에서 이제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나온 거거든요. 계속적 보증계약. 계속적 보증계약. 이 사안에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이 현저한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이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죠?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그 판례. 그래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판례 내용을 보면 회사 임원이나 직원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하므로 사정 변경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퇴사 후에도 보증 채무를 부담시키기로 특약한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그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직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한 회사와 제3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 된 자가 그 후 뭐했다?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위를 떠난 경우라면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사전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요 정도는 기억해야겠죠? 자, 해지권 발생 봤고요. 그 다음 해지권 행사를 봐야겠죠? 다 지울게요. 자, 1번 형성권의 행사입니다. 형성권의 행사. 해지권은 무슨 권이라고? 형성권이라고 했죠.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일방적 의사 표시로 행사해요. 그리고 해지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요. 도달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합니다.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해지권의 불가분성 문제죠. 처리하지 못한다. 그다음 해지권 불가분성. 자, 해지권 경우와 마찬가지죠. 자,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는요. 해지권의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죠.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불가분성. 그렇죠? 그 다음에요. 해지의 효과 볼게요.
해지의 효과.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면요. 청산 의무,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있겠죠.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째, 계약의 비소급적 실효예요. 계약의 비소급적 실효. 자, 민법 제 555조죠. 제 555조 해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규정되면요.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는다. 민법 제 55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해지 이전에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해지 이전의 그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행된 급부는요.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해지 이전에 발생한 미이행 채무, 뭐 연체된 차임 채무라든가 이자 채무 등은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죠. 그 다음에 청산 의무입니다. 원상회부 의무가 아니에요. 그 해제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원상회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지는 소급표가 없으므로 원상회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지될 때까지의 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청산 의무죠. 청산 의무라고 합니다. 가령 임대차가 예컨대 그죠? 예컨대 임대차가 해지되면요. 임차인이 일단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해지될 때까지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청산 의무를 집니다. 원상회부 의무가 아니고요. 그 다음 손해배상의 청구죠. 민법 제 55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의 해지 뒤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양립 병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지 기간이죠. 이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해지로 인한 계약의 효력은요. 즉시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해지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계약 효력이 실효되도록 해지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해지 기간을 두고 있는 해지, 통고에 관한 규정은요. 계속적 채권 관계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통설로. 해지, 통고에 관한 규정은 계속적 채권 관계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통설. 됐습니다. 일단 계약 해지를 봤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고요. 판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오겠죠? 공통점과 차이점. 그죠? 요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적용 범위에 있어서, 효력에 있어서, 의무에 있어서. 그 다음 해지권 발생은요. 당사자 합의로 발생하고 법정 해지권 발생하나요? 일반적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주로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계속적 계약에서 사전 변경의 이유로 해지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행사예요. 형성권 행사죠.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하고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했다? 상대방 동의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불가분성. 해지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지권의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 효과요? 청산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 발생하죠. 그러니까 원상회부 해제권과 같이 소급표가 있는 원상회부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해지될 때까지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데 이걸 청산 의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해지되면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해야 되는 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양립병존합니다.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립병존합니다. 해지 기간은 해지 통고에 관한 규정. 그죠? 일정 기간을 경과한 후에 계약 효력이 실효된다는 해지 통고에 관한 규정은 계속적 채권 관계를 특별히 보호하기 규정이기 때문에 채권 관계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다. 통설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겠죠? 다음 뭘 봐야 되냐면 저희가
자, 계약 해지를 받고 이제 강론에 봐서 굳이 나온다면 지금 빠진 것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빠진 것만. 지금 사용대차 나왔었죠. 소비대차 나왔었죠. 사용대차 안 나왔어. 사용대차랑 그 다음에 임대차는 당연히 나오고요. 그 소비대차에서 준소비대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소비대차의 성립에서 소비대차 나왔고 준소비대차, 그죠? 준소비대차에 대해서 살짝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소비대차 간단하게. 아니면은 대물 반환의 예약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런 부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두 번째 시간에서 이번에는 준소비대차 한번 다뤄보자. 준소비대차요. 자, 그러면은 준소비대차에서 한번 자, 준소비대차 지우겠습니다. 자, 의요. 민법 605조입니다. 민법 605조.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때 소비대차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는 거예요. 소비대차는 뭐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그죠?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대차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준소비대차는 개념, 그죠?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급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채무 1억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그 금액을 8%에 차용한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때는요 준소비대차로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대차에 의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계약에 의해서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 소비대차에 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갑과 을이 매매대금 채무 1억 원 부담하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억 원 매매대금 채무가 있는데 이행기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그 금액을 연 8%에 차용한 것으로 이자율을 정해버리는 거. 그게 준소비대차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경계와는 구별되죠. 그래서 경계와 구별된다. 이거 중요하죠. 준소비대차는요, 기존 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성립시키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경계와 동일하지만 경계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 없는 반면에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계와 구별된다 이거죠. 다시 준소비대차 계약은요. 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죠.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킨다는 계약인 점에서 경계와는 동일하다. 갱계가 아니라 경계와 동일하지만
차이가 뭐냐? 경계는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 소비, 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렇죠? 이런 말들 기억하고 있다가 써줘야겠죠? 자, 준소비 대차 의였고요. 일단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준소비 대차의 성립 요건이요. 자, 일단 다 지우고요. 구채무의 존재입니다. 구채무의 존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해야겠죠? 그래서 준소비 대차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여야해요. 그래서 당사자 의사가 준소비 대차인지 경계인지 명백하지 않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나 준소비 대차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립 요건 봤고요. 효과까지 볼게요. 효과 및 효과. 자, 준소비 대차의 효과입니다. 자, 준소비 대차에 의하여 기존 채무는 소멸하고요. 소비 대차상 채무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두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나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을 반하지 않는 한, 자, 기존 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하죠. 동일성 인정되기 때문에 두 채무 사이에 동일성 인정되므로 당사자 의사나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존 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동시항변권 그대로 존속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담보권이나 보증도요, 신채무를 위하여 존속합니다. 효과 두 번째요.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은 준소비 대차에 의하여 성립하는 신채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준소비 대차에 의하여 성립하는 신채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판례입장입니다. 자, 준소비 대차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세요. 지금 개념에서 반드시 개념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개념 자체를 기억하지 말고 예시를 보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색깔도 한번 바꿔볼래요. 좀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행기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그 금액을 연 몇 프로? 8%. 8%에 차용한 것으로 약정한 경우. 딱 이 사례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준소비 대차 개념은. 그래서 경계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계는 동일성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준소비 대차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소비 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급부하여 의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해서 그 목적물을 소비 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다. 거고요. 성립 요건은요, 구채무가 존재해야 되고 또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해야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는 합치가 않아, 명백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준소비 대차로 본다. 그죠? 효력이요. 자, 준소비 대차에 의해서 기존 채무 소멸하죠? 자, 기존 채무는 소멸합니다. 소비 대차상의 채무가 성립하고요. 자, 그리고 두 채무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두 채무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동시행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하죠. 그리고 담보권이나 보증도 신채무를 위하여 존속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은 준소비 대차에 성립하는 신채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나올 게 준소비 대차에서
고용계약이 나오지 않을까요? 고용계약? 고용계약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용계약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계약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단문으로 임대차는 나올 거고 고용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 여행계약도 나왔는데 그죠? 현상광고? 글쎄요. 조합?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고용이야. 올해 이번에는 종신정기금? 종신토록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나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 임치 나왔나요? 임치도 안.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도급도 아니고요. 고용계약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고용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고용계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를 추가해야겠죠? 자, 고용계약. 자, 서설이요. 뭐 해야 돼? 고용계약에 의의를 해야겠죠? 의의. 자, 고용계약 의의는요. 고용은 뭡니까?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의의입니다. 의의. 서설. 자, 1번 의의. 의제, 부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의의. 자, 고용이란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죠. 자, 법적 성질이요. 자, 첫째, 고용은 쌍무 유상계약이죠. 낙성 불요식 계약이죠. 또 고용은 일신 전속성이 강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요, 고용은요, 노무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 지급을 요소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고용이 아니라 그냥 무명계약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쌍무 유상계약이고 낙성 불료식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효력 봐야죠. 효력. 고용계약의 효력. 자, 효력이요.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효력. 일단 첫 번째 노무자의 의무 봐야겠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의무 봐야겠습니다. 자, 노무자의 의무요. 지금 피고용자는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고용이 계속적 채권관계인 만큼 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상 비밀, 엄수나 그 다음에 기계의 무슨 주의, 입훈, 관리 등의 부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하겠죠. 충실 의무입니다. 충실 의무. 그 다음에 657조죠. 권리 의무의 전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자는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657조고요. 권리 의무의 전속성이에요. 전속성. 이때 만약에 당사자 일방이 위반을 했어. 노무 제공을 하지 말라는데 제3자로 자기의 사용자 동의 없이 자기로 하여금 제3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름한 노무를 제공하게 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사용자의 권리 의무입니다. 사용자. 그다음 보수 지급 의무가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보수 줘야 됩니다. 보수 지급 의무. 지금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다. 관습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자, 보수의 약정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고요. 보수 지급 시기에 약정이 없다.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 지급 의무가 있고요. 노무자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금지 의무가 있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노무자 보호 의무가 있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긍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그 신의칙상 부수적 의미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물적 환경 정비죠. 물적 환경을 정비한다. 물적 환경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게 판례예요. 이게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시에 피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와의 고용계약이죠. 미성년자와의 고용계약. 일단 첫 번째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법정 대리는요, 미성년자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그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정 대리 행위가 법정 대리 행위가 미성년자 자신의 행위를 미성년자 자신의 행위를 어떤 극부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우, 미성년자의 이때는 신체적 구속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때는 미성년자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대리할 수 없죠. 대리하지 못한다. 자, 법정 대리 행위가 미성년자 자신의 행위를 극부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우, 그때는 미성년자 신체적 구속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리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두어서 친권자나 후견인은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에 대해서 일부 견해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다른 견해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미성년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임금 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자, 고용 계약의 종료입니다. 종료. 일단 고용계약의 만료나 묵시적 갱신이죠. 만약에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에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했다? 그러면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요, 그 노무자는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그냥 간주해버려요. 그러나 당사자는 그 해지 통고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판례도 고용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인정합니다. 자, 판례 묵시적 갱신을, 고용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판례예요. 판례. 즉 민법 662조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앞에 고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자, 원피고 간에, 자, 판례 입장이에요. 이 사건 해외 취업 연장 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해외 취업 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었다고 봅니다. 본 그 사례가 있고요. 자,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고용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는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자,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경과하면 고용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용기간 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시적 갱신의 경우 각 당사자는 자, 해지 통고 가능하고요. 그래서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경과 시 고용 계약 고용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요. 자, 해지 통고요. 해지 통고. 자,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누겠죠.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나눠야겠죠. 자,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요, 659조예요. 고용의 약정 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하면요, 이때는요, 3년 경과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에 경과하면 해지 효력 생기고요. 다음 기간 약정이 없다. 그러면은 당사자는요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때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에 경과하면 해지 효력 생기고요. 자,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단기 후에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 또 사용자 파산 문제예요. 고용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각 당사자 일방이 과실로 인한 생긴 경우 자,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해야겠고요. 자, 사용자가 파산 선고받은 경우에도 고용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요. 자, 노무자 또는 파산 관제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자, 사용자가 파산해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고용계약 받습니다. 고용계약을 받는데 이번에 출제 가능한 거죠? 계약 해지 받고요. 준소부대차 받고요. 고용계약 받고요. 또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게 강론에서는 아마 준소부대차 나올 것 같고 그죠?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정리하기 좀 그런데 현상광고? 현상광고 글쎄요. 현상광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오겠다. 그래서 고용계약 받고요. 임대차에서 아마 조금 사례 위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매매는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요. 7회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 매년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고 일단 요 정도 강론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혹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용대차 사용대차 한 번 더 정리하면 좋겠다. 사용대차의 효력에서 대주의무와 차주의 권리와 의무 나눠가지고 사용대차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자 사용대차랑 약관규제법은 또 출제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소비대차 받고 사용대차 한번 볼게요. 사용대차. 자, 사용대차요. 지워야겠죠, 이걸 또. 자, 사용대차 서설이요. 1. 의의. 사용대차. 의의요. 사용대차는 뭡니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죠. 다시 그래서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 무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용 대주고요. 상대방은 차주입니다.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요.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자 그렇습니다. 사용 차주가 차용물 자체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차용물 자체를 반환하지 않는 소비대차와는 다르죠. 차용물 자체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 물건을 반환할 것. 다음에 법적 성질이에요. 자, 때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무상. 그래서 차주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이 무방하죠. 따라서 차주가 공조, 공과 등의 부담을 지기로 약정했다. 무상계약으로서 성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무상이에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계약. 다음 성립이죠. 사용대차의 성립. 성립이요. 사용대차는 타인의 물건 또는 대주 자신의 소유물에 관하여도 성립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를 지상권자로부터 무상으로 빌리는 거 문제 없습니다. 자, 타인의 물건 또는 대주 자신의 소유물에 관해서 성립이 가능하다. 고요. 그 다음이요. 사용대차의 효력이겠죠. 자, 사용대차 효력. 자, 첫째, 대주의 의무입니다. 대주의 뭐가 있죠? 사용, 수익, 허용 의무가 있죠. 소극적 의무이기도 하여.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대주는 차주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차주가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죠. 자, 이 경우 목적물의 수선 의무 등은 차주가 부담합니다. 담보 책임이요. 자,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대주는요 증여자의 담보 책임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 2번 차주의 권리와 의무죠. 자, 첫 번째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이요. 당연히 차주의 권리죠. 차주는 그 계약이나 목적물 성질에 의하여 정하지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하죠. 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어. 그러면 대주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610조고요. 그 다음 차용물의 보관 의무가 있겠죠. 보관 의무. 사용 차주는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차용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주의, 성관주의 의무 부담하고요. 그 다음 차용물에 대한 비용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차용물에 대한 성관주의 부담하고요. 그 다음 차용물에 대한 비용 부담이죠. 지금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 부담해. 통상의 필요비. 자, 사용대차에서 차주에게 통상 필요비 의무가 부과되므로 통상 필요비는요 차주가 부담하고 기타 비용 뭐가 있을까요? 유익비, 임시 필요비, 특별비에 대해서는 차주가 대주에게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 청구.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는 좀 다르죠.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죠. 임대인은. 이러한 이유에서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에 대해서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에 지출에 필요한 통상의 필요비에 대해서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에 대한 세 번째요. 차주에 대한 법적 갱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건 부정되죠? 및 원상 회복 의무요. 사일 좀 켜야겠네요. 그죠? 지금 사용대차는 임대차와는 달리 법정갱신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부정돼요. 네.
그리고 사용대체 종료 시 차주는요,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해 원상으로 회복하는 반환하여야죠. 자, 임대차와 달리 법정갱신이나 부속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부정됩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져요. 자, 사용대체 종료 시 차주는 사용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한 후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용대차의 효력에서 지금 대주의 의무, 자, 목적물 수익 의무, 차용물의 보관 의무,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죠? 차용물을 반환해야겠죠? 반환 의무. 그 다음에 당연히 원상 회복 의무, 철거권. 네,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공동 차주의 연대 책임.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할 때 연대할 의무를 부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사용대차의 해지요. 사용대차 해지. 지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곧바로 계약을 대주가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사용차주가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하나여 사용대주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613조 2항이요. 자, 613조 2항에는요.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문 그대로 따올게요. 자,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하죠. 근데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613조 규정이에요. 2항. 자, 사용대차 봤고요. 다 본 거죠, 그러면? 고용계약, 사용대차도 봤고. 약관규제법을 좀 꼽아봤는데, 글쎄, 약관규제법은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약관규제 뭐가 나온다면, 그죠? 나온다면, 아마 불공정 조항?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그죠? 이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나온다면, 자,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상의 규제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일단 지울게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요. 지금 규제의 필요성이죠? 자, 규제의 필요성. 약관규제법에서 규제의 필요성이요.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은요. 자, 사업자에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 쉽잖아요. 아무리 사용자 입장에서 그죠? 정보의 어떤 그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 약관 특유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관의 통제 방식이요. 그래서 첫째, 일반적 통제겠죠. 일반적 통제와 둘째, 개별적 통제요. 일반적 통제는요, 쭉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인 고객은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약관 작성자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 조항을 작성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공정을 이룬 약관 조항은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든가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개별적 통제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면책조항. 면책조항 금지죠. 약관규제법 제7조예요. 면책조항의 금지. 그래서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무효입니다. 두 번째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통제요. 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는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무효입니다. 자, 세 번째요. 계약의 해제 그리고 해지에 관한 통제요.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무효죠. 자,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그리고 계약의 해지, 그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계속적 채권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이런 조항은 무효죠. 네 번째요.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통제입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그리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무효입니다. 다섯 번째,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통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그 다음에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무효죠. 여섯 번째요. 의사표시의 의제에 의한 통제요. 자, 일정한 자기 또는 부자기가 있으면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나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책임 가중. 자,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다음이요. 제소와 관련된 통제요. 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재기의 금지 조항 또는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죠. 그래서요. 자, 약관 통제 방식에서 세 번째, 무효인 약관 조항 효력은요? 어떻게 나요? 자,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민법상의 그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됩니까?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죠? 계약은 그 나머지 부분만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그럼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원칙은 일부 무효 법령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약관 통제의 한계가 있겠죠. 국제적으로 통용된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약관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됐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까지 봤고요. 개별적 통제 이걸 다 쓰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키워드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각 개별적 통제에 관한 내용들 한두 개 정도를 적으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무효인 약관 조항 효력, 민법상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관의 전부 또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도 있다. 자,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한계도 있다. 네. 아무튼 뭐 민법 이번에 나올 만한 것들 정리했고요. 이 안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이 이거부터 고려할 거예요. 이거 출제 안 됐는데? 여러분들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년도 기출을 쫙 볼 거 아닙니까? 안 나온 거부터 이번에는 계약 해지하면 낼까? 준수비 대차 낼까? 고용? 사용 대차? 약관 규제? 이거 고려 안 하겠습니까? 이거부터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정리한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오늘 이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이 테마를 한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